어찌이지랴 짐 싣다 부두에서 헤어진 두 아들. 너라도 폭격을 피하라며 등 떠밀던 어머니. 해방된 조국에 돌아가 있으면 만주의 독립운동 갈무리하고 따라오시겠다던 아버지. 혹독한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가족과 헤어져 남한에 온 피난민들, 전쟁고아, 가족을 잃은 여인들. 38선에 고향 돌아갈 길 막히고 가난과 이념의 대립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미국이 희망과 기회의 땅이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왔지만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희망은 한 번도 사그라진 적이 없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바닥부터 시작했던 이민생활. 언젠가 헤어진 가족을 만나겠다는 꿈 때문에 견딘 세월.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미산 가족들의 가슴에서, 삶에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재미산 가족 그들의 사연과 삶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재미산 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오늘 저 피검 사러 왔습니다. 할 일은 많고 마음은 바쁜데 몸이 아프면 큰일이다. 4년 전 큰 병을 이긴 후로는 부지런히 건강을 체크한다. 네, 다 끝났습니다. 혈구 수치가 지금 정상치가 아닌데 그걸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덜 피곤하고 그리고 우선 여기 오늘은 모처럼 동생 양희 씨를 만나 함께 어머니 묘지를 찾기로 했다. 4살 된 차희 씨 손을 잡고 피난 내려와 두 여동생을 돌보던 언니 정희 씨도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들은 만주에서 태어나 해방 직후 대구로 피난을 왔다. 이사희 동생 이양자입니다. 어머니와 5 남매가 먼저 내려가면 아버지와 오빠가 뒷일을 정리하고 따라오겠다고 했다. 저희들 떠나고 3일 만에 만주와 북한의 국경에 닫힌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만주에 다 갇혀버린 겁니다. 문서를 숨겨온 재봉틀이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 되고 아버지는 평생 다시 못 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 안에 문서가 있었다고 어머님이 그걸 갖고 싹 바느질을 하셨다고. 어릴 때부터 빤한 살림살이와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보며 자란 자매들도 일찍부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친구들을 가정교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등생들은 공락금 면제였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어머니에게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셋째 오빠 국희 씨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만주에 남았던 웅이 오빠도 중국군의 통역으로 북한군이 되어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것을 알았다. 형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어야 했던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시카고에 뼈를 묻으신 어머니와 언니, 오빠. 아버님 함께 이제 외롭지 않게 아프시지 않게 하나님 곁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어머님. 이제 우리 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어가고 1989년 이차희 씨가 한인타운에 위치한 시카고 국립도서관 알바니팍 지점의 관장으로 부임하고 주정부의 펀드를 받아 한국책을 구비하자 한인자원봉사자들이 13개 인근 서버브에서까지 몰려왔다. 한국 분들이 도서관을 묘하게 그냥 복작복작하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산가족들이 너무 많으신 겁니다. 이산가족이 4그룹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만주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6.25 사변 때 헤어졌고 3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1.4 호텔 때 순경들, 과학자들, 메디컬 닥터들, 프로페셔널 다 납치당했습니다. 그 그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4번째 그룹은 상당수의 그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이 다큐멘터가 필요합니다. 무슨 숫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문서상으로도
이게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숫자를 알기 위해서 이제 주로 우리가 아는 큰 도시의 사람들을 이제 숫자가 얼마 되느냐. 가장 그때 LA가 많으니까 LA에 한 몇만 명, 뉴욕에 2만 명. 그때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많이 넣었습니다. DC에. 그때 60년대부터 이 DC의 한인들이 숫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피츠버그도 우리가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최저 숫자로 제가 마커 의원에게 찾아가서 얘기한 게 10만 명이다. 그 다음에 파월 장관께 제가 보고할 때 10만 명이다. 그렇지만 제가 언제나 토를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60대, 70대, 80대다. 10년 후에는 그 상당수가 거의 다가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가족을 저버린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던 이차희 씨. 뜻하지 않게 고향인 만주, 타푸차를 방문하게 됐다. 남편 제리 씨가 여름 한 학기를 강의하게 된 대학이 고향 근처였던 것이다. He's screaming at me, "That's my home. You're going to my home. You're going to my home." So then she was very interested. 근데 제가 만주 가서 실제 아버님의 그 만주 역사를 보고 그런 걸 보고 나서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랬습니다. 개동아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바뀐 그때 어떻게 그 1살짜리, 4살짜리, 제가 4살이었습니다. 제일 큰 오빠 16살이 그 애를 5명과 그걸 보냈느냐 이겁니다. 만주에서 대구까지. 근데 만약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게 있었는 겁니다. 우선 이 가족을 빨리 옮겨야겠다. 그리고 왜 아버님이 못 왔는지 그걸 제가 이해한 겁니다. 저라도. And then later on, when she found out some of the truth, how hard her father had tried to find her, to reunite with her. Well, that's when I guess all this work started, when she started meeting people and trying to get laws passed. And 1988년, 90년도가 이런 해였습니다. 이산 가족들에게는 북한에 있는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그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으로 이게 완화되고 이걸 더 미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길을 쓰고 부모님 소식을 알고 살아계시면 가서 만나는 그걸 했습니다. 우리 언니 최고다. 참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먼 훗날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장래에 모두의 바람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군번 없는 군인 조영환. 6.25 당시 7살인지 8살인지 확실치도 않은 어린 나이에 쌀 한 말과 옷보따리 하나를 들고 이남을 찾아 나섰다. 이남이라는 게 속된 말로 그 무슨 동네 이름인 줄 알았지. 예, 그게 지역을 표시하는 거라고 몰랐어요.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조영환 씨는 38선이 지척이라 매일 폭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벗어나 우여곡절 끝에 인천에 도착했다. 비행기 폭격에 우리 어머니하고 저는 쓰러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품어가지고 제가 살았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날로 보따리를 싸서 이남으로 나가라고. 어린 영환 씨는 피난 중 굶주림과 공포로 병을 얻었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어느 군목의 도움으로 군에 머물며 드라마 같은 삶을 시작하게 됐다. 불쌍한 피난민 그 소년 그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그래서 들으면서 고맙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는 장교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장교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 그 군장실에 그저 한 3년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정부 시책에 따라 3년을 군대에서 보낸 어린 조영환 씨도 6.25 참전 군인의 영예를 얻었다.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를 찾아 미국에 모시고는 왔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고향에 두고 온 동생들을 잊지 못하셨다. 어머니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피난을 나오려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피난 나오면 그냥 이불 보따리 뭐 잔뜩 뭐 막 싸잖아요. 그걸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부둣가에 숨어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배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부둣가에 우리 그 어린 여동생하고 남동생 보고 너 이 짐을 여기서 보고 있어라. 내가 짐을 먼저 갖다 놓고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짐을 들고 배에 간 거예요. 갔는데 배에 오르자마자 인민군이 그 배를 발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배가 떤 거예요.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예. 거기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고 막 이래서 그것은 정신을 잃어가지고서는 인천 앞바다에 오니까냐 정신이 깼는데 보니까는 애들은 어떻게 됐냐니까 애들은 못한 거예요. 미국 땅에서 이민자가 살아남을 길은 기술뿐이었다. 전기기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영스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차렸다. 사업과 가정에만 매달렸던 조영환 씨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돼 1992년 뉴욕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이 일이 계기가 돼 한인사회에서도 한인회 사무총장 수석부회장을 거쳐 이북 오도민회 회장, 미 중서부 1천만 이산가족 초대회장도 지냈다. 이런 일을 맡은 것은 혹여 어머니 생전에 동생들을 만나게 해 드릴 길이 있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으로다가 남기신 거고 네가 찾지 못하면은 너 자식한테 부탁이라 해서 또 내 소원을 풀어다오. 그리고 제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안 돼요. 전혀 안 돼. 그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절 보고 거길 가라는 거예요. 이북을. 그러고 근데 그분의 얘기는 아마 저를 좀 이용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가 왜 그 사람들이 조건을 붙일까 나를 근데 그때 내가 맡고 있던 게 너무 많았어요. 이산가족에다가 무슨 문화통일 무슨 뭐에다가 무슨 회장 해가지고 그때 꽤 많이 받고 있었어요. 알았다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그러면서 못 갔어요. 제가. 영환 씨는 사학도였다. 자신이 겪은 역사를 제대로 후세에 남기고 싶었던 사람이다. 종종 북침 같은 얘기가 나오면 총알이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영환 씨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70주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6.25가 뭔지를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역사는 변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역사는 왜곡해서도 안 되고 역사는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고. 영환 씨가 7살에 고향 떠날 때 마지막으로 본 두 여동생. 어머니가 손자들에게까지 유언으로 남기며 보기를 원했던 어린 딸들. 영환 씨는 이런 애절함이 남아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예, 시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아직까지 글쎄 기회는 있는데, 김정은이도 그렇고, 그저 조금 더 마음을 그렇게 뭐 계산 따지지 말고 이제 뭐 다 70년 된 이제 역사에 그냥 구석에 가서 베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카고 여장부 김주진 전 황해도민 회장, 전 중서부 이북 오도민회 회장, 그녀도 재미 이산 가족이다. 한인사회에서 맡았던 많은 직책들은 후배들을 위해 거의 다 내려놓았다. 그래도 현역 비즈니스 우먼이요, 많은 지역사회 행사에 든든한 후원자다. 외국에 나와서도 이 사람들이 뭉쳐서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이북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북하고 연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황해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일하기 시작하고. 시카고 사우스에 위치한 김주진 씨의 가발 가게는 47년 전 문을 연 이후 그 자리에서 문을 닫은 적이 없다. 90이 가까웠지만 피난 당시 이야기를 시작하면 16 꽃망울 같던 소녀로 돌아가는 김주진 씨. 2주만 있으면 간다고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볼 신사로 오다시피 했죠. 아버지는 찾을 수가 없죠. 그때 이미 이북 사람들이 데려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판단을 하고 찾을 길은 생각을 못했죠.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것은 1971년이다. 하이힐 신고 면접 갔다가 첫날부터 공장에서 근무해야 했던 아메리칸 드림의 현실. 오니까 매출해서 한 장에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전기밥솥 하나 놓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오니까 한심해서 나는 짐도 안 풀고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돌아가면 애도 아버지를 잊어버려야 되고 남편을 잊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다시 그러면 있어야 되겠다. 시카고 메디슨 거리를 걸으며 새 삶을 계획하던 그녀는 대낮에 행길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도로 한복판 자그마한 코리안이 외치는 고함을 외면하는 낯설었던 땅. 차고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헬프미 해도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야, 어쩌면 도와달라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나. 그 미국 사회를 모르니까. 그래도 그녀는 지지 않고 47년을 한결같이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렸다. 은퇴하실 나이가 지나신 거잖아요. 아이고 죽을 때까지 해야지 어떻게. 미국 생활에 미쳐는 단돈 $200. 흑인들의 가발을 빨고 말려 멋진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미용 기술로 가게의 기반을 마련했다. 소외된 이웃, 흑인들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마음까지 쓸어주며 가게를 성장시킨 김 회장은 명실상부한 뷰티 업계의 선구자라 자부한다. 당신네들을 예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는 시초자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롤단신 피난 왔을 때를 생각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피난 당시 서북청년단 간부로 총무로 기독청년으로 시대를 이끌었던 어머니가 물려주신 정신적 유산이기도 했다. 인민군이 들어왔다가 아군이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작전이 벌어지는지. 아군이 들어와가지고 또 인민군한테 가서 연설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더라고. 왜 그런 일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면하고
그건 어머니가 서북청년단 총무로 있었고 그 자직이고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했지만 나는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얘기가 이렇게 타향에 나와 보니까 정말 얼마나 그 친척들과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나 가도 만날 수 없는 조건이고 찾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북한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박해를 받았던 남편은 1950년 3월경부터 소련 국경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은 장갑차가 이동하는 것을 보며 전쟁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향을 떠나 홀로 피난해야 했던 청년은 통일이 되고 진정한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을 선택했다. 북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고향에 항상 가보고 싶죠. 일이 좁으니까 그런 거 다 잊고 살아요. 다행히 김주진 씨 부부는 미국 경제인 실업인 협회 시찰단의 일원으로 고향 땅을 밟아봤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본 북한의 현실은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었다. 조금 위로가 됐지만 그 사는 게 너무 처음에 가니까 양말이 없어요. 소금을 달라고 하니까 소금도 없고 설탕을 몰라. 너무 먹는 게 허술하게 살아서 가슴 아픈 게 너무 불쌍한 생각에 북받쳐서 있는 거 옷이라도 벗어주고 오고 싶은 마음뿐이지 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매스컴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많이 개명됐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생활이 나아진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주진 씨 부부가 확인한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다. 노 부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남북 통일을 원하기 이전에 이산 가족이라도 만날 수 있는, 더 늙어서 연세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의 소원이 내가 눈뜨고 볼 수 있을 때 가족을 만나고 싶다. 그 소원 하나만이라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아, 우리 이산 가족 여러분들 정말 힘차게 정말 잡술 거 많이 잘 잡술 거, 정말 약을 잡숴서라도 건강 유지해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 땅 밟아보고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는 기쁨을 맞이하고 우리가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카고뿐 아니라 달라스, 아틀란타, 미국 곳곳에 있는 이산 가족 누구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도 기막힌 사연은 끝없이 이어졌다. 태평양 건너 아틀란타 땅에서 동양인을 만나 여기가 새로 얻은 고향이려니 정착한 정광일 이북 오도민의 회장. 1.4 국대 때 부모님을 따라서 넘어와서 부산을 거쳐서 또 거제도에 또 연고가 생겨가지고 그 성포의 고현에 이제 포로수용소 근처에 또 정착을 한 2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의외로 이북 도민들이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1980년 초부터 모이기 있었습니다. 그게 20가정, 한 10대 가정씩 모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도 또 세상을 다 가시게 되고. 고향과 이민의 사연을 나누며 가족처럼 지내는 달라스의 이북 오도민회 회원들. 고향은 이북 개풍군 남면 정리입니다. 7살 때 1.4 후퇴 때 피난 나왔어요. 5살 때 우리 부모님하고 1.4 후퇴 때 내려왔습니다. 다 잊고 지냈는가 싶은데도 헤어진 가족들 얘기만 꺼내면 아쉬움과 그리움에 목이 메인다. 생각을 하면은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근데 눈물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헤어진 지가 지금 몇 년이야? 70년. 북한 정부가 미국의 이산 가족은
남한의 이산가족 문제와는 별도로 합의하자고 요구한 1985년 이후 재미 이산가족을 대변할 공식 채널은 미국 정부가 됐다. 그러니까 MS 킹 대사가 저를 딱 보고 하는 말이 Don't worry about it. We'll figure out something. 그런데 그때 저를 보고 Don't worry about it. 그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따뜻한 표정 진짜입니다. 그걸 내가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글쎄요, 제가 울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따뜻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만난 미국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저는 인간애를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미 이산가족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대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남북 간에는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총 21번의 대면 상봉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이 총 4,000가족, 총 2만 명에 이르는 이산가족들이 대면 상봉을 하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서신교환, 고향 방문, 그다음에 대면 상봉, 화상 상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재미 이산가족에 대한 문제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미 이산가족도 역시 인륜의 문제, 천륜의 문제라는 것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재미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해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이것이 한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정부와의 협력, 북한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잘 해결해서 우리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차희 씨의 인디애나 집. 미국 온 지 2주 된 이차희 씨의 가드가 돼 평생을 함께한 남편 제리 씨. 제가 이산가족일을 주일사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남편 덕입니다. 미팅한다고 들락날락할 때 저를 정신적으로 서포트해주고 그런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농가에서 자란 남편의 소원대로 은퇴 후에 이사 온 집이다. 농기계 박람회가 열리면 달려가 필요한 기계를 덥석덥석 사오는 제리 씨. 이 트랙터는 아버지가 쓰시던 모델인데 엔진이 낡아서 윤활유를 넣고 힘차게 돌려봐도 여간해선 시동 갈기가 쉽지 않다. 이 낡은 트랙터에 보조 모터를 달고 새 엔진을 달면 황폐해진 땅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은 이차희 씨의 소원은 알바니팍 도서관을 찾은 이산가족들의 사연과 합쳐지고 마침내 전국의 이산가족들과 함께 미국 정부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We are at the very end of our lives. We don't have much time. Time is running out. Please make it happen as soon as possible. 얼마나 긴 마라톤이 될지도 모르는 채 시작한 이차희 씨의 여정. 수많은 재미산 가족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다. 단 한 번이라도 공식적인 재미산 가족 만남의 창구가 열리고 남은 한 명이라도 북한의 가족을 만나고 생사를 알 수 있는 날까지 그녀의 달리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 30년 보고서 제2부 아버지의 마라톤, 딸의 마라톤에서는 재미 이산가족들의 정치적인 노력 끝에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미 하원에서 이산가족 청문회가 성사되는 과정, 차희 씨가 북한의 아버지가 출연한 60 청춘 영화를 보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